안녕하세요. 히어로캐스트의 첫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첫 방송은 아니고요. 지금 여러 번의 실패 끝에 지금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만나뵐 수 있길 바라면서 제 이름은 스프링필드라고 하고요. 스프링필드가 너무 긴 관계로 이 사람들은 저를 그냥 프링필을 빼버리고 스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스님이고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커스라는 닉을 쓰고 있고요. 이제 개님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바타 개인 거 보시면 알겠지만 예.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개가 됐어요, 제가. 예, 저 같은 경우 이제 배트맨 주요 작품 다루고 있고 배트맨 관련 작품들 그런 거 많이 다루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개가 아니고 개인 거를 유념해 주시고요. 네. 예,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26이라는 숫자 닉을 쓰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저를 이모님이라고 부릅니다. 예, 이라서 이모님이죠. 아니요, 그냥 제 푸근한 마음씨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믿고 예, 뭐 있을게요.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고 우리가. 합니다. 예, 그렇다고 합시다. 네. 네. 오늘의 방송은 이제 그 뉴스와 그리고 이제 이번 주와 저번 주에 이제 만화 리뷰를 이제 다루려고 이제 하고 있고요. 먼저 보시게 될 거는 이번 주에 이제 주요 소식들을 만나보도록 합시다. 이번 주는 되게 주요한 소식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로 하는 게 얼마 예. 전에 2014년 12월 이제 판매량이 집계됐어요. 예. 전체하면? 전체 화면 한번 이제 일단 가보고. 요거를 간단하게 이따 보여드리고 시작하고 맛보기 같은 걸로. 예, 예. 네.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은 코미크론 요거는 이제 다이아몬드라는 판매사를 통해 갖고 판매된 걸 이제 집계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코믹솔로지나 아니면 뭐 마블 얼리미티드 같은 걸로 이제 판매된 거는 집계가 안 돼요. 네. 순전히 이제 흥미 위주로 재미 위주로 보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판매량이 높다고 해갖고 작품의 질이 결정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항상 이제 중요하게 마음속에 담고 가야 될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일단 보시면 1위가 스콧 스나이더의 배트맨이 1위를 했는데요. 배트맨은 항상 강자였죠. 네. 지금까지. 그러니까 언제나 맨 꼭대기에 배트맨과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둘이 되는 엎치락 거고요. 뒤치락 하고 있죠. 가끔씩 예, 이제 예. 제가 보기엔 이제 아마 다음 달이다 갖고 1월 판매량 나오면은 스타워즈가 1위에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럼 일단 이따 스타워즈는 이야기를 잠시 후에 얘기하도록 네. 합시다. 또 이제 3위에 이제 쉴드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그 드라마 버프 같은 걸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거기다가 1화이기 때문에 그거에서 또 판매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사람들의 그런 흥미를 이제 끌만한 그런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사정들이 겹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히 선전을 했는데 95,000장 팔렸지만 다음 화가 되면 한 5만 장 팔릴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5만 장. 그거는 조금 회의적인 게 제가 5만 장도 힘들 수 있어요. 보면. 그게 재밌지는 않더라고요. 예. 사실 비슷한 경우가 이제 로켓 라쿤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개봉에 맞춰가지고 로켓 라쿤 1화 딱 내려가지고 1위를 엄청나게 판매량을 높게 찍었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에 정말로 무지막지한 드랍률을 보여주면서 DTD를 했던 이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2화부터는 지금 목록에 지금 30위 내에 들어오고 예, 있는지 안 되는지 목록에는 모르겠어요. 목록에도 거의 보기 힘들 정도의 타이틀이 돼서 이제 그런 거에 버프를 받았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눈여겨 보실 점은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워킹 데드가 12위를 했죠. 12위 있다는 겁니다. 워킹데드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많이 팔렸어요. 항상 많이 팔리죠. 워킹데드는. 100화가 넘게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거기다가 이제 워킹데드 같은 경우에는 만화로서 그런 주변 그런 관련 상품들까지 해서 그렇죠. 드라마도 그렇죠. 있고 예. 드라마, 게임도 있고. 게임 뭐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이미지에서 대표작으로 지금은 그렇죠. 많은 사람들의 밥을 먹이고 있는 작품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요 판매량에 대한 뉴스는 저희가 이제 링크로 다 걸어 놓을 테니까 직접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확인해 보시고 뭐 저희가 뭐 대답도 지금 궁금한 게 있으시면 뭐 대답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재미로 보는 내용이니까요. 예, 자 다음 뉴스는 뭐죠? 다음 뉴스가 이제 마블에서 시크릿 워즈를 발표를 했죠. 예, 전격적으로. 마블의 새로운 이벤트 시크릿 워즈입니다. 시크릿 워즈가 어떤 이벤트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시크릿 워즈 같은 경우에는 원래 80년도에 마블에서 나왔던 마블 최초의 이벤트입니다. 마블 최초의 이벤트고요. 그다음에 이 이벤트가 이제 처음 나왔을 때 워낙 반응이 너무 좋았던 나머지 그 다음 해까지 이어서 시크릿 워즈 이벤트를 했을 정도로 굉장히 마블에서는 되게 의미 있는 그런 이벤트라고 할 수 있고요. 시크릿 워즈 같은 경우엔 최초의 시크릿 워즈는 비욘더라는 좀 우주적인 그런 존재가 선과 악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 지구와 그런 지구에 있는 영웅들과 악당들을 배틀월드라는 그런 하나의 세계에다가 모아서 싸움을 붙인 그런 장소예요. 이 배틀월드 같은 경우에는 그 나왔을 때부터 크루스업을 뭐라고 해야 되죠? 뭔가 그런
그런 악당들과 그런 영웅들을 시험하는 그런 시험의 장이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무대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시크릿 워즈라는 그런 이벤트를 2015년에 다시 들고 나왔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이게 예전부터 계속 나오던 이제 2015년 여름 그 광고 그게 이게 바로 이거잖아요. 그쵸. 이 굉장히 시크릿 워즈는 광고를 되게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준비를 해왔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 번의 그런 작가들의 서밋, 그리고 회담 같은 거를 통해서 이 작가들이 자신들이 맡고 있는 타이틀을 이 시크릿 워즈가 이제 왔을 때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수년 동안 이런 회의를 통해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만큼 마블에서는 굉장히 회심의 그런 작품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마블의 굉장히 그 오랫동안 준비해온 작품이자 이제 현재 되게 마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조나단 힝맨이 이제 당분간 마블에서 마지막으로 쓰게 될 만하죠. 네, 그렇죠. 예. 힝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크릿 워즈를 마지막으로 마블을 떠나서 자신의 그런 작품에 이제 집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힝맨이 처음 이제 어벤져스와 뉴 어벤져스를 맡아서 그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 시크릿 워즈라는 이 마지막 그 순간을 향해서 차곡차곡 이야기들을 쌓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이 시크릿 워즈를 염두에 두고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스파이더 아일랜드라든지 아니면 뭐 엑시스라든지 아니면 에이지 오브 울트론 이런 것들도 다 이 시크릿 워즈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쌓아 올린 그런 이벤트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블에서도 야심작이고 조나단 힝맨 개인적으로 야심작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마블의 그런 새로운 그런 시대를 열어갈 그런 무대이기 때문에 배틀월드와 시크릿 워즈는 그렇기 때문에 조나단 힝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번 그런 자신이 세계관을 이렇게 구축하고 하는 그런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를 이렇게 입증을 해온 작가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시크릿 워즈와 배틀월드에서도 아마 자신의 그런 역량을 잘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지금 시크릿 워즈가 DC 코믹스 2011년도에 플래시 포인트처럼 작용을 해갖고 마블의 세계관을 리부트를 시킨다라는 그런 시킬까 말까 이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리부트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외국에서도 굉장히 팬들 사이에서 얘기가 많은 그런 주제예요. 그렇죠. 하지만 일단 그 마블 측에서의 공식 입장은 일단 지켜봐 달라. 두고 보자 일단. 네, 지켜봐 달라라는 이런 말로 좀 흐렸는데 다만 이제 엑셀 알론소가 이 자신은 마블은 그 자신이 마블의 그런 역사를 뭔가 고쳐야 될 그런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완전히 대대적인 그런 개조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뉴 52처럼 아주 캐릭터들의 기원까지 조금씩 이렇게 뜯어 고치는 그런 하드 리부트는 아닐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굳이 비교를 하면 이제 뉴 52에서 소프트 리부트를 했던 이제 유일한 두 작품 중에 하나인 그린 랜턴처럼 이렇게 계속 그린랜턴, 뭐 배트맨 이런 식으로 계속 소프트 리부트를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아예 그냥 번호만 다시 1권부터 시작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노골적인 리런치는 또 아닐 것 같은 게 왜냐면은 지금까지 있던 환경이 완전히 싸그리 통째로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이 바뀌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이제 얼티밋 세계관이 오래전부터 이제 끝난다 했었는데 이번에 정말로 끝나지 않겠는가라는 관측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죠. 이거를 설명하려면 인커전이라는 힝맨이 지금 말한 개념부터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인커전이라는 거는 어떤 이상한 하나의 사건들 때문에 그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여러 개의 가지로 갈라져 있던 그런 마블의 그런 시간대들이 하나하나씩 충돌을 하면서 서로 이제 충돌을 하면서 공멸을 해버리고 그 공멸로 인해서 그것들이 반복이 계속되면서 우주의 종말이 이렇게 가까워져 오고 있는 그것이 지금 힝맨이 말하는 인커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인커전 같은 경우에는 그 마블의 그런 메인 세계관 616 세계관과 얼티밋 세계관이 드디어 그 인커전을 통해서 충돌을 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이제 시크릿 워즈의 시작이라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둘 중 한 세계가 파괴가 되지 않으면 두 세계가 모두 공멸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떻게 됐던 간에 이 616 세계관과 그 다음에 얼티밋 세계관은 하나가 살아남을 것인지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8시간이라는 시간 내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 우주의 그런 멸망은 이미 예정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메인인 616 세계관보다는 얼티밋 세계관이 아무래도 멸망하지 않겠느냐. 얼마나 가능성이 통폐합되는 높죠. 거죠. 예. 이렇게 통폐합의 운명을 이렇게 겪게 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크릿 워즈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 배틀월드의 지도를 이제 인터랙티브로 이제 또 보여준 게 있어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만. 엔터 배틀월드. 예. 네. 네, 요런 이제 디자인으로 이렇게 되어 좀 있는데요. 축소를 해갖고 보여주죠. 전체 스크롤을 어떻게 하죠? 스크롤로 하면 스크롤을 하면 잠깐만요. 네. 이런 아하, 식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제가 반대로 하고 있었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보시다시피 시크릿 워즈가 일어날 배틀월드의 지도입니다. 네. 이 배틀월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영웅들과 악당들이 이렇게 부딪히는 원래 그런 시험의 장이었는데 이번 배틀월드는 옛날 배틀월드처럼 그 여러 개의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던 그런 것들이 하나의 영역, 하나의 땅이 되어서 그것들이 이렇게 합쳐져서 만들어진 그런 하나의 세계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각 지도들을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지금 공개가 된 거는 사실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공개된 것들을 보시면 이 각각의 그런 영역들이 어떤 그런 사건들에서 나왔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그 지금 공개된 것들은 이제 옆을 보시면 옆에 이 단추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시가 된 이런 세계관들이 지금 설정이 이렇게 공개된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클릭을 해보시면 각각 어느 작품에 나온 어떤 사건인지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눈에 띄는 것 중에 몇 개는 이제 스파이더 아일랜드가 있죠. 스파이더 아일랜드는 얼마 전까지는 아니고 몇 년 전에 끝난 댄슬롯의 되게 성공적인 이벤트인데 그때 그 스파이더 아일랜드를 통해서 이제 스파이더맨의 능력을 얻은 시민들이 하나의 섬에 이렇게 다 모여 있는 게 배경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의 섬으로 이렇게 나온 것 같고. 예, 이번에 스파이더 아일랜드 같은 경우도 이번에 번역본이 나오죠. 시공사에서 예, 시공사에서 번역본이 나오는데. 예, 시공사에서 번역본이 나오는데 어떤 분이 번역을 하셨다고. 네, 예, 그러게요. 약간 네. 두고 보면 알겠죠. 예, 이거. 두고 보면 알겠죠. 많이 소문에 사주시길 따르면 바랍니다.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 예. 그리고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몰라요. 이 자리에 네.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죠. 이 자리에 잘생긴 사람이 있나 모르겠는데. 네. 두고 보면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눈여겨보고 싶은 게 바로 이 리젠시라는 세계관인데 네. 아직 정보는 공개된 바는 없어요. 하지만 이 리젠시라는 영역에 대해서 티저가 하나가 공개된 게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피터 파커와 메리 제인이 이렇게 다시 결합을 하고 딸을 이렇게 무등을 태우고 있는 티저가 공개가 됐거든요. 네. 그거를 봤을 때 아마 이 리젠시라는 세계관은 아무래도 그 스파이더맨이 메피스토와 계약을 해서 원모어 데이가 일어나지 않은 세계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모데이 이벤트를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절호의 기회겠군요. 네, 정말 이거는 저는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세계관들이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는데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해서 제가 정리를 해서 예. 아마 글을 하나 올리게 될 것 같아요. 그거 흥미 위주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아주 올려주시고, 예, 그러면 이상 시크릿 워즈에 대한 정보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도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공개 안 된 정보 많으니까요. 예, 예. 네. 나중에 그리고 또 나올 수 이제 있어요. 또 다른 이제 약간 비슷하지만 좀 다른 이벤트인 DC의 그렇죠. 컨버전스가 성격이 있습니다. 은근히 비슷하지만 예, 컨버전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컨버전스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네, 일단 간단하게 요거는 배경 설명 어떻게 해서 컨버전스가 나오게 됐는가 간단한 작중 말고 네. 실제 세계에서 어떤 배경이 있었는가 설명을 드리면은 2015년 4월 5월 해갖고 DC 본사 사옥이 미국 동부에서 서부로 그렇죠. 이제 버뱅크로 이전하게 되었어요. 이전이죠. 이전을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작품 안 낼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마켓이요. 이제 판매량을 계속 꾸준히 해야지 먹고 사니까. 그래갖고 나온 기획이 컨버전스가 이제 그렇게 돼서 나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래 뭐 DC의 스타 작가들 하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제프 존스나 지금 뭐 신성처럼 떠오르고 있는 뭐 스카 스나이더나 그쵸. 뭐 브라이언 아자렐로 뭐 그랜트 모리슨 그런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이 있을 텐데. 작업을 안 해요. 요거는 그렇죠. 사실상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간단하게 이제 말을 하면은 땜빵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컨버전스인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저는 안 되고 있거든요. 저는
그 이제 공동 발행인 중 한 명인 댄디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 이벤트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 DC의 그런 모든 역사들과 그다음에 DC의 그런 모든 그 역사들에 등장하는 그런 캐릭터들에 대한 좀 오마주 같은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좋게 말하면 오마주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추억팔이가 되는 추억팔이. 수도 있죠. 추억팔이가 예. 그러니까 되게 적절한 말이라고 생각하는 게 댄디디오가 그 모든 연령층의 DC 팬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작품이 될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걸 좀 잘 풀어보면 참 이게 오마주를 하려면 잘 해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이번에 컨버전스를 하면서 기용한 작가들이나 이렇게 되면 물론 이제 개 중에 이제 흥미로운 사람도 있고 합니다만 이게 되게 좀 기대가 안 되게 만드는 작가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 컨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개의 이제 미니 시리즈, 예. 투샷 이건 2부작 작품들이 40개가 나와요. 이렇게 그쵸. 해갖고 뭐 예를 들어 갖고 퀘스천이나 아니면 슈퍼맨이나 아니면 뭐 나이트윙, 오라클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작품이 40개가 나오는데 그 말고 메인 시리즈, 컨버전스 메인 시리즈가 또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걸로 이제 작가가 정해져 있는 게 제프 킹이라는 사람이에요. 제프 킹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사람 지금까지 만화를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 사람은 예전에 이제 컨티니엄이라는 미드를 하나 이제 썼었는데 그 말고 미드 몇 개 더 썼었는데 방송 작가죠. 방송 작가죠. 만화 작가는 아니고 물론 그렇다 해갖고 작가 실력이 없다는 건 아닌데 만화 쓴 적이 없기 때문에 DC에서 또 사람 작가를 이제 붙여줬어요. 몇 명 같이 이제 조율을 해갖고 그쵸. 뭐 가이드라인 식으로 해갖고 좀 잡아주라 해갖고 붙여준 사람이 스칼롭달과 예, 슈퍼맨 둠드와 이제 헤로버스를 썼던 스칼롭달과 그리고 제로아워를 썼던 단 저게스를 붙여줘갖고 이걸 기대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보기에는. 저 같은 경우 그래도 아무래도 미니 시리즈로 나오는 작품들 몇몇 개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미니 시리즈 같은 경우에 이제 퀘스천, 저 같은 경우에 퀘스천을 기대하고 있는 게 퀘스천에 르네 몬티오가 나와요. 이번엔 UCB에 있는 그렇죠. 그 정체불명의 퀘스천이 아니라 르네 몬티오가 이제 퀘스천으로 나오는데 작가가 그렉 루카예요. 그렇죠. 그렉 루카 아주 훌륭한 작가죠. 지금. 그렉 루카 같은 경우에는 몬토야 퀘스천을 또 만든 사람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자기의 캐릭터에 대한 그런 애정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솔리시스 한번 직접 볼까요, 그러면? 네, 솔리시스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솔리시스 지금 이제 40개 총 이제 40 이슈의 그 컨버전스 관련 시리즈들이 네. 지금 미니 시리즈들이 지금 전부 솔리시스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 그런 내용인데요. 예, 내용 솔리시스라 하면 내용 예고 같은 걸 이제 예고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 이제 4월 거기 때문에 5월 거는 이제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2부작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일부만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는 거고 그쵸. 2부는 이제 다음 달 되면 5월 달 이제 솔리시 뜨면서 그때 이제 같이 공개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일단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죠. 간단하게 저스티스 소사이어티 오브 아메리카. 예, 요거는 이제 이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제적 작품이라는 내용이 솔리시스에 그 확실하게 띄워주지 않았어요. 이게. 근데 그 댄디디오 인터뷰를 보면 네. 대충 어떤 이벤트와 관련된 그런 캐릭터들인지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주에 나오는 캐릭터들은 그 플래시포인트 플래시포인트 이전 캐릭터들이에요. 소위 950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래서 것들이죠. 플래시포인트 때문에 너무 갑작스럽게 그렇게 끝나버린 그런 캐릭터들에 대해서 조명을 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주에 나오는 캐릭터들은 또 언제냐면 제로아워 이전이죠. 왜 제로- 제로아워인지 모르겠지만 네. 네. 제로아워 이전의 그런 캐릭터들을 또 다루게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주에 나오는 그런 캐릭터들은 이제 그 무한지구의 위기 있죠. 예. 무한지구의 위기 이전에 어스 원 캐릭터들을 또 다룰 거라고 하네요. 굉장히 옛날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버 에이지 캐릭터들에 대해서 굉장히 클래식한 그런 해석이 이루어질 거라고 네. 예, 댄디디오가 말했고요. 네. 그래서 한번 쭉쭉 내려가면서 네, 네 잠깐 네 네 번째 번째 주 네 번째는? 같은 경우에는 그 역시 무한지구의 위기 이전에 다만 지구 지구 2 네. 지구 2 캐릭터들이기 때문에 이건 또 이제 골드 에이지에 대한 골드에이지에 대한 추억팔이가 되겠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주 그냥 4절짜리 그 아주 철저한 추억팔이 계획이네요. 그쵸. 예. 다만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기획이긴 해요. 예. 그렇죠. 옛날 작품들 뭐 제로는 일단 둘째 치고 무한지구의 위기나 이런 걸 재밌게 읽으신 분들이라면은 이제 그때적 이야기를 다시 한 번씩 볼 수 있는 말도 추억팔이긴 해도 그리고 저희가 원하면 이제 보는 네, 거니까. 캐릭터들 오랜만에 또 보면 반갑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지금의 좀
세련돼지긴 했지만 그래도 왠지 옛날 그런 올드 팬들의 향수를 좀 자극하기에는 좀 부족한 그런 캐릭터들이 아니라 그 당시의 그런 캐릭터들을 그 당시의 그런 해석에 맞춰서 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은 주목을 해볼 만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이번에 이제 해서 반응이 좋으면 나중에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일단 두고 그건 봐야겠지만 두고 봐야 봐야겠죠. 글쎄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였어요. 이게 왜냐면은 실제로 메인 작가들이나 아니면 이제 메인 편집부가 이제 직접 관여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거의 땜빵식으로 이제 남는 인원들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적용이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할 수 있지만 네. 글쎄요 물론 적용이 되는 걸 원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어요. 그러게요. 네. 특히 이제 U52 같은 경우에 뭐 죽거나 이제 설정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게 바뀌었거나 이런 경우가 그쵸. 있었죠. 많아요. 많이 팬들의 그쵸. 반발을 사는 그런 설정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근데 또 댄디디오 같은 경우에는 컨버전스가 그 6월부터 다시 나오기 시작할 타이틀에 그닥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않는다고 했죠. 라고 했는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일단 그건 두고 봐야지 알 수 있어요. 저희도 아직 그렇죠. 뭐 안 한다고 말했다고 해서 진짜 안 한다고 확정을 지을 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쭉 다시 네. 계속 조금은 내려보죠. 내려보면서 내리면서 흥미로운 작품들을 좀 확인을 네. 해보도록 합시다. 흥미있는 작품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저 이제 렌웨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예. 스왑프싱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죠. 아 예. 렌웨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스왑프팅을 먼저 이제 떠나고 이제 앨런 무어한테 넘기고 떠난 이후로 좀 그 스왑프팅 편집을 좀 하다가 그 다음부터 만화계를 이제 거의 떠나다시피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을 데려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고 지금은 디텍티브 코믹스인데 렌웨인이 스왑프팅을 다시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미니 시리즈로.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새로 데려온 그런 작가들 중에 그 자기의 원래 캐릭터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까 그랭 루카도 그랬고. 예. 그렉 루카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렌웨인도 그렇고 또 루이스 시몬슨이 또 스틸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그렇죠? 스틸을 또 이 사람이 다시 쓴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예. 볼만하겠다. 이런 것들을 몇 싶어요. 개 좀 이제 관심 가질 만할 것 같고요. 자 내려보죠 계속. 내려보면서 봅시다. 액션 코믹스가 또 있고요. 저스틴 그레이. 요거는 이제 레드선이 이제 작품의 배경에 나온다고. 그쵸. 아. 그러니까 이 컨버전스 시작부터가 그 브레인 이야기, 뉴 그렇죠. 52의 브레인 이야기 그 여러 무한이 많은 건 아니구나. 하여튼간 이 평행 멀티버스에서부터 이런 여러 그런 도시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브레이니악이 니오12 특히 퓨처스랜드가 진행되면서 공개된 게 지금까지 이제 슈퍼맨 또는 리그가 써왔던 브레이니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레이니악의 이 하위 개체 같은 그런 그렇죠. 존재였고 실제 브레이니악은 굉장히 우주적인 이런 존재가 되어 그렇게 승격이 됐어요. 옛날부터 그랬다고 네, 하지만 전부터 브레이니악은 되게 포스 있는 캐릭터였죠. 네, 근데 거기서 아예 이제 평행 우주를 이제 마음대로 손댈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돼갖고 그렇죠. 되게 신적인 존재가 됐죠. 기존의 브레이니악이 이제 뭐 슈퍼맨의 크립톤의 이제 칸도르 같은 도시를 이제 병 안에 담아갖고 그런 작중 행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공개된 우주적 브레이니악은 이제 이 평행 우주들을 이제 병 아니고 돔에다가 이렇게 가둬갖고 네. 그렇게 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이렇게 컨버전스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요. 브레이니악이 굉장히 그 지가 올라간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위가 되게 올라간 지위가 거죠. 굉장히 올라간. 자, 계속해서 이제 내려가 보도록 합시다. 지금 40개를 우리가 커버를 하기 때문에. 아니 빨리 근데 넘어가면 뭐 될 것 같아요. 넘어가면 될것 그렇게 같아요. 중요한 빨리 작품들도 넘어갑시다. 없으니까. 네. 예, 요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가는 좀 마음에 안 드는 부첼라톤인데 작가가 예. 지구 3을 이제 해석을 하고 있죠. 요거는 예. 그렇죠. 이게 언제적 포에버 이브네. 포에버 입을 때죠. 예. 아니 요 해석 이거는 이제- 또 언제적일까요? 야, 이거 예전에 이게 이거 무한위기 전 그거일 것 같은데 글쎄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갖고 일단 뭐 넘어가고요. 네. 스콜롭들이 블루비트를 썼네요. 예, 랍델이 직접 이제 블루비트. 블루비틀 같은 경우에는 팬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캐릭터죠. 롭델이 지금까지 뉴 50이 들어갔고 좋은 평을 많이 못 받고 있죠. 예. 특히 팀 드레이크 이제 팀 타이틀을 맡으면서 팀 드레이크 팬들의 원성을 많이 샀고 슈퍼맨을 맡으면서 슈퍼맨 팬들의 원성을 많이 산 네. 그런 작가이기 때문에 네. 기대가 되진 않지만 일단 두고 예. 봐야죠. 어쨌든 블루비틀을 다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물론 저스티스 3차원에서 네. 볼 수 있긴 한데 또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딥니까? 그렇죠. 그리고 샤잠 패밀리가 또 있죠. 예. 이게 네. 원래 마블 패밀리인데 이게
네, 상표권 때문에 상표권 어떻게 불러야 될지 그렇죠. 잘 모르겠어요. 샤잠도 되게 재밌을 것 샤잠 패밀리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고담 바이 가스라이트 그 가스탱 밑에 고담 얼마 전에 정발이 됐죠. 네. 요거 이제 배경으로 나온다고 하네요. 아, 그래서 이걸 이제 조금씩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그 세계관들이 하나의 세계관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 두 개의 세계관이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요. 좀 섞여 있는. 그러니까는 뭐 A라는 세계관의 영웅들이 B 세계관의 악당들을 물리친다. 아니면 A와 B 세계관의 영웅들이 힘을 합쳐서 뭐 사건을 막아낸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되게 와디프, 그러니까 가상의 그런 역사, 가상의 그런 사건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 좀 흥미가 있는 분들은 또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보여주는 건 이만하고 다음 소식으로 그냥 넘어가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시간이 많이 시간상 이제 다음 그 시간상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일단 같고요. 다음 주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이게 컨버전스가 나오면서 이제 그럼 2달 동안 작품 공백이 생기면서 이제 기존 작품들이 많이 끝나는 작품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거 간단하게 그쵸. 설명을 드리면은 예. 이제 아쿠맨 앤 디아더즈가 이거 끝나게 됐고요. 그렇죠. 이제 그리고 아캄 저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리 더건이 쓰고 있는 작품인데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애초에 나온 게 이제 그렇죠. 리미티드 미니 시리즈로 나왔던 이 작품이다 보니까요. 이건 뭐 끝나는 건 그렇게 이상할 게 없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이제 배트우먼이 끝나게 됐는데 요거는 이제 25화였나요? 작가가 바뀐 게. 네. 제이지 윌리엄스 3세에서 네. 바뀐 게.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평이 안 좋아지다가 결국 이제 끝나게 됐죠,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린랜턴 코어, 그리고 뉴가디언즈, 레드랜턴 이 세 개 끝났는데 레드랜턴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찰스 소울이 마블 전속 계약을 했으니까 그렇죠. 요거는 이제 그렇다 치고 되고. 네, 코어랑 뉴가디언즈 같은 경우에는 그랬어요. 작품이 아주 나쁜 작품은 아니었는데 그린랜턴을 좀 정리를 한다는 그런 느낌. 그린랜턴이 요즘 좀 주춤하는 그런 면이 주춤하는 있어요. 것도 왜냐면 있고. 제프 존스가 떠난 이후로 그렇게 힘을 못 쓰고 있는 음.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다시 재정비를 하는 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돼요. 그렇죠. 안 그래도 그린랜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3개 또는 4개 타이틀이 돌아가면서 타인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쵸. 이벤트성으로 이제 돌아가다 보니까 피로가 좀 많이 쌓일 수 네. 있어요. 네, 작가들한테서. 그리고 뭐 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른 타이틀에서 하는 거 여기서 하는 거하고 다 따로 놀고 있고 그렇죠. 되게 좀 이제 위치 자체가 좀 이제 애매해진 감이 있죠 아무래도. 네, 그리고 인피니티 맨앤 포에버 피플이 끝났는데 디디오가 맡았죠. 이게 디디오가 직접 맡았던 거죠? 아니, 이게 근데 디디오가 직접 맡아있다기보다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같이서 디디오가 그렇게 작품 활동에 이렇게 활발하게 관여했을 것 같진 않아요. 그건 그래요. 워낙 위치가 위치다 보니까. 네. 요거는 사실 뭐, 아무래도 기펜이 네, 거의 다 기펜이 알아서 하지 않았을까. 기펜이 공동 작가. 있으니까. 요거는 뭐 보는 사람들 얼마 없으니까 네. 끝날 수밖에 끝날 수밖에 없었어요, 없지 사실.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육아 들고요. 관련된 타이틀들이 그렇게 잘 나가고 있지 않으니까요. 예. 네.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클라리온이 끝나게 됐는데요. 아. 요거 같은 경우는 작가가 엔노첸티가 작가죠. 예, 엔노첸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맞는 작품마다 말아먹는다는 소리를 예, 많이 듣고 그냥 있어요. 떠나줬으면 좋겠어요. 네. 클라리온을 지금 보셨는데 간단하게 이제 작품이 어떤 작품이었는지 간단히 설명 한번 어떤 해주실래요? 작품이었냐면요. 평을 개판이었어요. 개판. 네. 역시. 그림은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 그림은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림은 마음에 들었는데 메카시 그림은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일단 굉장히 스토리가 난잡합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고 이 클라리온이라는 캐릭터는 지금 한국에 정발된 그런 승리의 일곱 용사 네. 세븐 솔저스 오브 빅토리에서 아,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캐릭터라서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건 굉장히 아쉬움이 아쉽죠.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 끝나는 게 시크릿 오리진이 끝나는데 이것도 사실 미니 시리즈죠. 따지고 보면은 이거는 뭐 끝나도 이상할 게 없고 예. 그리고 지아이 좀비가 결국 끝나게 됐는데 이거는 글쎄요 보는 분들이 있을지. 이건 정말 뭐지? 이거는 그쵸. U50이라는 레이블 안에서 나왔지만 U50이 다른 작품들과 이제 관련은 관련이 네, 전혀 없었죠. 예, 사실상. 관련도 네. 없고. 그리고 스럼프씬 끝나는 것도 이것도 이제 예. 찰스 소울이 아까 네, 찰스 소울 때문에 찰스 소울 전속 계약을 나가면서. 하면서 후속 작가도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물론 이제 두고 보면은 이제 6월에 다시 컨버스 끝나고 나서 그쵸. 올류 썸프팅 이런 식으로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하지만 근데 이제 DC 같은 경우에 6월부터는 네. 정말 대 이벤트 하나를 준비하고 있죠. 뭐냐? 다크사이드 워. 그렇죠 다크사이드가 아. 시작되다 보니까 다크사이드가 이제 제프 드디어 존스 밑에서. 등장을 하기 때문에 네 그 안 그래도 그 3월에 나올 그 저스티스 리그 40 네, 4월인가? 40이죠. 40 같은 경우에는 그 컨버전스와는 딱히 그런 관계는 없죠. 관련은 네. 없고 오히려 다크사이드 월을 예고편, 예고하는 네. 그런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이사를 가는 동안 컨버전스가 있고 이사가 딱 끝나는 순간 다크 사이드 월에 이제 딱 터트리는 거예요. 터뜨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뭐 썸프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몰라 다크사이드 워에 나올 만한 작품은 아니다 보니까요. 네. 그때 가서 보면 뭐 다시 보면 시작될 알겠죠.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럼 월드 파이니스트가 끝났는데 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 같은 경우 좀 애매하죠. 네, 지구 애매하죠. 2 배경이었지 않나요? 아니요, 그건 1을 아니었어요. 넘겨왔다가 다시 하긴 했는데 왔다 갔다 그러니까 하면서. 월드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이 이제 파워걸과 헌트리스였는데 그렇죠. 네 파워걸과 헌트리스가 이제 지구 자기 고향인 지구 2로 다시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파워걸 그렇죠. 지구 새로 나왔죠. 네 지구 그러니까 갑자기 그 지구 명이 생각 안 나는데 이 그 지금 이 지구의 프라임 지구. 그런 네. 프라임 프라임 지구에 음. 파워걸이 새로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제 종료가 되게 되고요. 아, 네, 이 파워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틴 타이탄즈의 나오게 모습을 됐죠. 틴 네. 타이탄즈로 넘어가게 됐군요. 보이게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끝나는 게 세 개 더 이제 배트맨 이터널이랑 그리고 퓨처스 엔드 그리고 월즈 엔드 이렇게 세 개의 주간 타이틀이 끝나게 되는데요. DC의 새 주간 그쵸. 타이틀이 네. 드디어 이제 끝나게 됐죠. 이터널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1년 기획이었기 때문에 배트맨 75주년 그쵸. 기념작이었고 네. 요건 이제 끝나고 나서 나중에 또 언젠가 이어 2를 한다고 하지만 요건 일단 컨버전스 관련은 없고 그냥 원래 끝나게 돼 있었고 끝난 거고요. 그리고 이제 퓨처스 엔드와 월즈 엔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컨버전스 바로 이어진다고 이어지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언급이 안 됐지만 또 멀티버시티가 또 끝나요. 멀티버시티 멀티버시티. 원래 끝나는 거니까 멀티버시티가 네, 네. 끝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멀티버스라는 개념을 같이 사용하고 있긴 한데 직접적으로 언급은 또 안 될 거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역시 아무래도 그랜트 모리스는 뉴 12하고 상관없이 그냥 자기 얘기를 네. 하는 작가이기 때문에 나는 내 길을 간다. 제가 그런 보기에는 거죠. 글쎄요 컨버전스를 제가 계속 악평을 하고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멀티버시티가 잘 나가니까 컨버전스에서 컨셉을 좀 많이 따온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멀티버스라는 컨셉 자체는 댄디 디오와 그랜트 모리슨이 같이 오래 했죠. 전부터 예, 옛날에 네, 그쵸. 생각을 했던 거라고 하고 이제 그랜트 모리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컨셉을 자기의 작품들을 통해서 이렇게 선을 보여왔고 그다음에 컨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이렇게 선보이게 됐다. 일단은 그렇게 두고 할수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있겠죠. 이제 4월부터 시작되니까 그때 보면은 더 많은 공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내용도. 그럼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예. 컨버전스 이제 이정도로 하고. 소식 전달하는 건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요. 네. 조금 시일은 됐지만 저희가 아까 이제 판매량 할 때 말씀드렸던 이미지 코믹스가 올해 발매하게 될 19개의 새로운 시리즈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 네, 19개를 다 다루진 않을 거고요. 예, 몇 개 저희가 이제 다 다룰 수는 없고 또 네. 다 다룰 만큼 이제 정보가 많이 공개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작품들을 집어서 네.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일 먼저 하는 거는 AD. 스캇 AD. 스나이더와 애프터 제프 르미어의 애프터 데스가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작화가를 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죠, 두 사람 다? 둘 다 사실 작가로 더 유명하죠. 작가가 더 유명하죠. 네. 하지만 제프 르미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도 직접 작가를 하고 작화까지 맡아서 했던 작품들 예, 예. 그렇죠. 정발이 된 것도 몇 개 있고요. 많죠. 뭐 에섹스 카운티라든지 그렇죠. 이번에 그 언더워터 웰더 수중 용접공이 미메시스를 통해서 이렇게 정발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계속 제프 르미어가 직접 글도 쓰고 그림도 했었는데 그림도 하고. 이건 처음으로 이제 작가는 다른 사람이 글을 쓰고 그리고 르미어는 그림만 그리는 그쵸. 걸로. 예, 그래서 스나이더가 확실하게 작가고 르미어가 확실하게 작화를 맡는 그런 지금 시리즈입니다. 글쎄요 이제 스나이더 작가 성향도 그렇고 이제 르미어도 작가 실력이 그쵸. 있는 작가이다 사람이다 보니까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하면서 계속 협업을 하지 않을까 협업이. 상호 피드백이 그쵸. 이루어지면서 그렇게 작품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예. 일단 간단하게 내용을 좀 내려보시면은 예. 요 같은 경우는 내용이 이제 죽음이 만약에 이제 질병처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증상이었다면 어떨까 하는 그런 내용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도 죽지 않고 나도 죽지 않고 하면서 그랬을 때 그런 배경을 잡아갖고 이제 스나이더가 인간에 대한 그런 내용을 굉장히 다룬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작품이죠. 저는 이걸. 그렇죠. 그 스캇 스나이더 같은 경우는 또 호러 작가인데 그렇죠. 그렇죠. 호러 작가라고 하면은 이제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그런 근원적인 그런 감정인 공포라는 걸 이용해서 인간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또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게 또 호러 작가들이잖아요. 예, 실제로 스나이더가 이제 이전에 이제 그 블랙미러 같은 이제 배트맨1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그 뉴52 이후에 스왑탱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이제 그런 능력을 이제 많이 보여줬었고 그렇죠. 또 배트맨 메인에서도 상당히 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죠. 그렇죠. 배트맨 내면을 굉장히 잘 다루고 있다고 예, 예. 지금 보고 있어요. 다음 일단 넘어갑시다. 그런 작품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11월에 나오도록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블랙로드. 블랙로드. 예, 브라이언 우드의 블랙로드입니다. 브라이언 우드 같은 경우에는 대표작 중에 하나가
이제 노스랜더스라는 그런 옛날 바이킹들의 그런 삶에 대해서 다룬 네. 그런 역사 만화가 있어요. 브라이언 우드의 그냥 걸작이라고 제가 감히 말할 수 있는 작품인데요. 브라운 우드 최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대표작이자 저는 최고의 정말 작품. 최고의 작품으로 꼽고 싶고요. 이 블랙로드라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브라이언 우드가 그 노스랜드의 그런 후속적인 개념으로 역시 이제 바이킹에 대해서 바이킹 시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역사 만화가 될 것으로 저는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 전작만큼의 그런 피력을 보여준다면, 그리고 특히 브라이언 우드가 요새 조금씩 이제 기량을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이거에서도 자기 능력만 잘 보여준다면 노스랜더스에 버금가는 그런 작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이게 작화가 게리 브라운이라는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게리 브라운은 지금 현재 그 엔노첸티가 나간 이후에 제너비브 발렌타인이 맡고 있는 캐두먼 시리즈의 작화를 맡고 있고요. 35화부터 그 시리즈의 작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렇게까지 유명한 작화가는 아니었지만 거기서 정말 그 딱 맞는 그 방향과 그 배경을 만나서 그 지금 포텐셜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 그런 그쵸. 작화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브라이언 우드와의 그 협업이 처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브라이언 우드가 그 포스트 어포칼립스 이야기였던 더 매시브를 할 때 일부 이슈들을 그렸던 적은 있는데, 지금 이제 게리 브라운이 정말 이 역량이 가장 폭발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다시 이 브라이언 우드와 이제 만나서 이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굉장히 기대해 볼 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죠. 다음으로 내리게 되면요. 다음 이제 아마 헤븐 내릴까요? 해보는 내리죠. 내립시다. I Hate Fairyland 간단하게 요거는 스카티 형이니까요. 스카티 형이니까요. 네. 이거 다 아는 스카티 형 작가죠.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알죠. 마블 커버를 통해서 워낙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렇죠. 스타일이 있다 보니까요. 그렇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정말 깜찍한 그런 그림체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깜찍합니다 아주. 깜찍한데 이 표지를 보면은 살짝 트위스트를 넣어갖고. 예. 이 동화 세계에서 그쵸. 이렇게 아름다운 내용만으로 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예, 별로 이 스카티 이제 형의 그렇죠. 이 귀여운 그림체와 좀 이런 비틀린 그런 동화가 만나면 어떤 그런 시너지를 만들어낼지 기대되는 작품이고요. 예, 예. 이제 내리면서 설명하고 싶으신 작품이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 작가들이 참여하는 그런 뭐라고 해야지? 엔솔로지. 작품. 옴니버스. 네. 옴니버스가는? 엔솔로지가 맞을까요? 옴니버스 하나의 그런 엔솔로지? 주제만 이렇게 갖고 거기에 네.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나가는데, 제가 여기서 조금 주목하고 싶은 작가 같은 경우에는 브랜든 그레엄 작가가 엠마 리오스와 함께 이제 작품을 하나 만든 게 있는데, 그거를 한번 기대를 해보고 싶고, 나머지 작가들도 워낙 좋은 작가들이 많으니까 이것도 기대를 해봄직합니다. 예, 예. 그리고 쭉쭉 이제 내리면 네, 이거 카타라는 카타라 같은 경우에는 칩지다스키가, 작가가 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섹스 크리미널을 예, 성범죄자. 성범죄자를 예, 통해서 성범죄자. 자신의 그런 유머와 센스를 이제 아주 과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성범죄자의 작화가로 참여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신기하게 이 작품에서는 작가로 나오게 됐는데, 그 성범죄자를 보면은 되게 그 곳곳에 숨겨진 그런 개그와 유머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유머와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인용을 해가지고 이제 네. 가지고 오는 그런 식의 개그란지 그런 게 굉장히 많죠. 때문에 이 작가 센스가 대단하다라고, 이 사람 센스가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쓴 이야기는 어떨지 되게 궁금하네요. 실제로 이제 칩지다스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만간 이제 나올 하워드 더 덕의 작가로서도 그렇죠. 이제 돼 있는 만큼 올해가 이제 칩지다스키의 그 어떤 필력을 볼 수 있는 그쵸, 그런 그쵸.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예. 여기죠. 내리게 되면 루더크래츠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거는- 키에론 길렌이 쓰는 건데, 예. 이거는 자세한 그런 정보가 공개가 아직은 이제 안 돼 돼서, 있고 또 네, 키런 뭐라고 글라는 할 좀 건데. 이따가 이제 또 이제 얘기할 기회가 얘기할 있죠. 기회가 있고. 예. 몬스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고. 자, 노머시 네. 쭉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제 페이퍼걸즈가 페이퍼걸즈가 있죠. 이게 이제 브라이언 본이 예. 이제 사가와 함께 이미지에서 이제 연기하게 될 그런 작품인데요. 연기. 연계. 연기하게 연계가 되는 되면 이거 좀 하긴 흥미 있을 것 같긴 해요. 어. 근데 이제 이 페이퍼걸즈 같은 경우에는 또 작가 말고도
작화가 예, 또 작화 봐야겠죠. 역시 클리프 창이 작화를 작화 맡았죠. 클리프 창입니다. 이제 창창맨. 창창맨. 예, 원더우먼을 하던 이제 창창맨이 원더우먼 이후로 이제 표지 이제 베리언트 같은 거 이제 그리고 하다가 드디어 이제 작품을 다시 이제 준비하게 이제 됐습니다. 맡게 됐죠. 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기대를 해볼 만해요. 왜냐면은 뭐 브라이언 본 같은 BKB 같은 경우에는 뭐 사가를 통해서 지금 뭐 작가로서 최전성기에 올라 있는 정말 사람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패널 신디케이트를 통해서 안 그래도 이제 다른 작품 활동들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페이퍼걸즈를 통해서는 또 어떤 작품을 보여줄지 네. 저는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이제 나온 내용은 이것도 이제 많지는 네, 않지만 어렵죠. 네. 이 크리에이티브 팀의 이름만으로도 네, 굉장히 한번 주목해 볼 만하다.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노그램이.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캐런 길런의 차기작인 네. 포노그램이 있죠. 이 포노그램 같은 경우에는 케이론 길런과 맥켈비의 네. 거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대표작이라고 할까요? 대표작이라고 할 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 아니면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왜냐면 케이론 길런과 그다음 맥켈비 같은 경우에는 이 포노그램과 그리고 지금 연주하고 있는 위키드 디바인, 그다음에 뭐 영 어벤져스 등을 통해서 음악과 젊음과 그런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그런 그 흥미 있고 그다음에 신선한 이야기들을 전개해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이 포노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 두 사람의 어떤 작품에 있어서 정신적 고향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타이틀인데,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좀 난해한 작품이긴 해요. 난해한 작품이긴 하지만 그래도 간만에 이렇게 포노그램 그 작품을 다시 볼 수 있다는데 되게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이제 토나 이제 이거는 제프 르미어가 이제 믿고 보는 제프름이니까요. 르미어의 이제 작품이고, 그리고 이제 다윈쿡이죠. 다윈쿡. 예, 다윈쿡의 이제 그 차기작인 리벤전스인데요. 다윈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그림을 딱 보시는 분들은, 아니면 특히 이제 배트맨 애니메이티드 시리즈와 관련된 컨셉트 아트 같은 걸로 주로 이제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약간 그런 되게 편해 보이는, 되게 애들을 위한 그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진가를 정말 볼 수 있는 게 이제 어떤 건가 하면, 리처드 스타크의 파커, 이제 이게 정발도 그쵸, 되어 그쵸. 있거든요. 정발이 지금 앞에 2권 되어 있고 올해 이제 2권 더 나오게 되어 있는데, 리처드 스타크의 파커 시리즈 같은 걸 보면 이 사람의 그 정말 간단해 보이는 그리고 컬러풀해 보이는 그런 작화가 이 범죄물과 정말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는지를 정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면 그 마이크 해머의 이제 그 마이크 해머가 등장하는 이제 범죄물과 같이 그런 이제 사실 40-50년대 이제 펄프물에 이제 영향을 받은 그런 범죄물을 그리려고 한다는 거를 또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 다윈쿡의 장기가 드러나는 기대해 볼 만한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네. 예, 계속해서 내리고요. 뭐 이제는 뭐 이런 작품들이 쭉쭉 넘어가네요. 스폰 같은 또 경우는 뭐 포옹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시던 분이나 뭐. 예. 지금 시대에 나와서 예. 뭘 어쩌겠다는 건지. 브라운드의 새 작품이긴 합니다만 아직 이거는 네. 설명이 좀 네, 없어가지고요. 내용이 없으니까 지금 공개된 게. 쭉쭉 내리다 보면 그런 식으로 하면 일단 끝나게 뭐 되죠. 이 정도입니다. 예. BKB 작품이 더 나오긴 했는데 이거는 표지도 공개가 예, 안 이건 실제 됐어요. 표지도 공개가 네. 안 되어 있지가 BKB 않고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작품 활동을 활발하게 하네요. 네. 이미지에서. 다작을 굉장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원래는 거의 사가와 그다음에 지금 패널 신디케이트에서 연재하고 있는 작품 하나 해서 지금 2개만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지금 보니까는 올해만 벌써 2개가 더 나와요. 그렇죠. 발표된 것만 네, 해서 두 네. 개인데 작가로서 이만한 그런 다작을 할 수 있다는 게 부럽기도 하면서도 약간 살짝 우려는데요. 우려가 되죠. 딴게 그렇죠. 혹시 연기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어쨌든 연기가 되면 정말 현기증이 나면 힘이 빠지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일단 준비한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네, 여기까지고. 뉴스는 여기까지로 하고 예, 그러면 일단 1부를 일단 마무리를 해야 할 네, 텐데요. 한 잠시만 쉬었다가 다시 예, 이제 저희는 이제 잠시 시작하기로 쉬었다가 하고, 그리고 이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에 이제 2부 영상을 다시 눌러서 이렇게 저희하고 이제 만나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그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2부 바로 들어갑시다. 중심